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날 여러분들하고 읽는 것 그리고 또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러 온 아동 청소년 문학가 민경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쓴 책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에게 읽고 쓰는 이야기, 저에게 책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쓴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꽃과 나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인 춘희 할머니와 데이트 폭력을 마주하게 된 증손녀 희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폭력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경성무지개 같은 경우에는요.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구락부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독립운동에 나서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책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첫 번째는 눈물 속 매운 떡볶이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우리 친구가 부모님하고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그걸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쓴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새싹이 돋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윤지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그런 상처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에게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책은 그냥 놀이였던 것 같아요. 언니랑 놀고 동생이랑 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실컷 뛰어놀고 집에 들어와서 멍 때리다가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던 게 바로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읽었던 그 책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에겐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무척 좋아하지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에요. 앨리스가 낮잠을 자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는데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낯설지만은 않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 읽어보셨죠? 이 앨리스의 꿈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내가 어젯밤에 꾼 개꿈하고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눈에 띄면 수집을 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읽었던 책은 저에게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후루룩 뚝딱 배웠던 일들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지금 제가 꽃과 나비라든지 경성무지개와 같은 책을 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던가 조종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같은 책이었는데 그 책이 없었다면 제가 경성무지개나 꽃과 나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을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 제가 읽었던 책은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네, 작가가 된 저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저에게 책은 그냥 동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아주 작은 별에 태어나서 기껏해야 100년 남짓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책은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에서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일제시대를 살아보는 경험, 원시 부족이 되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먼 미래로 떠나서 외계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삶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을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책은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쓰신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와, 나도 저렇게 멋진 글을 써봐야지 라고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되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많이 달라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에게 작가라는 호칭은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읽고 쓰는 그런 일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보다는 글이 더 편했거든요. 친구에게 그 화해를 요청할 때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고백할 때도 말보다는 글이 편해서 편지를 주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제 마음을 나누기 위한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쓰는 글이 제가 발표하는 책들이 다른 책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놀이가 되고 어떤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 아니더라도 문장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마음과 마음이 닿아가는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온 스피릿 베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친구들은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문제야 중에서도 문제야, 완전 꼴통 콜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입니다. 콜은 사실 감옥에 가야 될 죄를 지었는데요. 원형 평결 심사를 통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서 하얀색 곰 스피릿 베어를 만나는데요. 그 곰을 만나고 난 후 콜의 삶이 바뀝니다. 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시몬 비젠탈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어느 날 이 유대인 앞에 나치 장교가 나타납니다. 이 나치 장교는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죽기 전에 면죄받기 위해서 시몬 비젠탈에게 자신의 잘못을 대신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과연 시몬 비젠탈은 그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박완서 선생님의 책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단편 소설집이고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 치졸함, 뻔뻔함 같은 어떤 추접함, 네, 이렇게 낯익은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박완서 선생님이 굉장히 다정한 문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집이거든요. 청소년 이상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누가 뭐라든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수연 선생님의 에세이집입니다. 이수연 선생님은 중학교 영어교사인데요. 실제로 두 아이가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이 쓴 이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감히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책과 함께 풍성한 가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